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또 모든별로 여러분들 지금 색종이 다들 잘 받았죠?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블록 타임제로 수업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의 수학 실력을 또 쑥쑥 키워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가 곱셈공식 1번을 지난 시간에 배워봐서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의 개념을 다시금 다져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탐구 쑥쑥 시간을 먼저 가져볼 텐데요. 곱셈공식 두 번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곱셈공식 2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곱셈공식 2번은 다음처럼 도식의 두 문자의 합과 차에 대한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이 성립함을 밝히는 방법 중에서 먼저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영이가 선생님 전개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그럼 은영이가 한번 설명해 줘 볼까요? 선생님 지금 분배 법칙을 활용하게 되면 A를 다음처럼 분배하고 그 다음에 B를 분배하면 되니까 식을 다음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선생님 분배 법칙을 또 이어서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처럼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좋아요. 우리가 곱셈공식 1번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렇죠, 전개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전개를 통해서 다음처럼 곱셈공식 2번을 한번 보여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색종이를 이용해서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종이가 어때요? 그래요,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한번 밝혀보자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길쭉하게 생긴 종이가 있으면 지금 종이에 색깔이 살짝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자그마한 쪽이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변의 길이를 이렇게 정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나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파란색과 검정색의 경계 부분을 한번 가위로 잘라봅시다. 우리가 가위로 자를 때에는 옆 친구와 조심해서 가위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세요. 다들 잘라보았나요? 좋아요. 우리가 왜 이것을 잘라보았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곱셈 공식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모든 별로 한번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색종이를 자른 것을 가지고 곱셈 공식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 선생님이 3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기 이모듬 됐다! 라고 해서 이모듬 발표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이모듬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해 주었는데요. 선생님 이 떼어낸 파란색 부분을 위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이모듬이 잘 발표해 주었는데요. 선생님 저렇게 떼서 붙이게 됐더니 다음처럼 파란색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모듬이 이것까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두 가지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이 넓이를 한번 나타내 보니까 맨 처음에 나타낸 부분은 넓이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은요. 선생님 저희가 이 파란색 블럭을 긴 부분의 길이가 A 마이너스 B가 되게
그려야 하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모듬이 얘기해준 이 붙여서 만든 사각형의 넓이는요, 선생님, 이 넓이는 같고 그저 옮겨서 붙인 거니까 넓이는 같고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준 것과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좋아요. 우리 이모듬이 이렇게 옮기는 방법을 통해서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낸 넓이와 같게 된다라는 방법으로 곱셈 공식을 밝혀주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받은 종이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각 종이에서 길이가 b가 되는 부분을 한번 잡아서 이렇게 색깔이 또 경계로 다른 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있나요? 좋아요. 자, 우리가 이 종이 한번 또 이어서 가위로 잘라볼게요. 자, 가위로 잘라보면 우선 우리가 이 자르기 전에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그래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것을 자른 상태에서 이 잘라낸 부분끼리 만나게 한번 돌려서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선생님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라고 우리 3호듬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3호듬이 한번 들어서 보여줄까요? 아, 좋아요. 우리 3호듬의 발표를 한번 봅시다. 3호듬이 대각선끼리 만나게끔 붙여보니까 다음처럼 잘라낸 부분끼리 만나게 돌려서 붙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해줬어요. 아, 그러면 지금 3호듬이 이어붙인 다음과 같은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곱셈 공식 2번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도 한번 보여보고 다음과 같이 색종이를 이용해서도 보여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곱셈 공식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곱셈 공식 3번과 4번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배운 사실을 활용하는 문제 쑥쑥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문제 쑥쑥 시간인데, 여러분들 활동지에 보면 x-5의 제곱을 전개해라 라는 문제 있죠. 자,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보고 이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5분 정도면 충분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우리 약속한 5분이 지났는데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시간 1분 정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마무리된 것 같으니 한번 발표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아, 뒤에 형주가 발표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형주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처음에 이 x-5의 제곱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곱셈 공식 1번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 1번을 생각해 봤더니, 아, 선생님 곱셈 공식 2번을 생각했어요. 좋아요. 공주가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곱셈 공식 2번을 한번 활용해 봤는데, 그래서 A를 X로 보고 B를 O로 봐서 다음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답이 X제곱 마이너스 25가 나옴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좋아요. 지금 형주가 얘기하기를 A를 X, B를 O로 보고 해결해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곱셈 공식 2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곱셈 공식 2번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었냐면 두 수에 대한 합과 차이에 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이에 대한 것 두 개를 곱해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 것을
형주가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아,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은 곱셈 공식 2번이 아니라 곱셈 공식 1번을 활용해 줘야 돼요. 좋아요. 형주가 지금 오류를 잘 찾아주었는데 한번 그러면 수정까지 해볼까요?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곱셈 공식 1번을 이용해서 수정해 볼게요 라고 해주었어요. 그러면 A를 X로 보고 B를 O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곱셈 공식 1번을 활용하게 되면 형주가 다시 수정한 풀이를 잘 불러주었습니다. 다음처럼 X제곱에서 2배의 곱을 빼주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을 더해주게 되면 다음처럼 답이 나옴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형주가 잘 수정해 주었어요. 좋습니다. 선생님, 저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고 윤희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윤희가 그렇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풀이와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윤희는 처음에 선생님, 저는 전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처럼 거듭 제곱을 두 식의 곱으로 나타냈는데 제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은영이가 발표해 줬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서 분배 법칙을 활용해 보았는데 저는 답이 x제곱 빼기 10x 빼기 25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윤희가 지금 처음 식에서 잘못 생각했다고 했던 부분이 어디인가요? 선생님, 제가 이 마이너스 5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모든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해야 하는데 제가 이 마이너스 25라고 표시하는 게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그래서 형주 답과 비교를 해보았더니 선생님,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5는 플러스가 돼야 해서 답이 플러스 25가 됨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두 친구 모두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서 답을 잘 수정해서 다시 발표해 주었습니다. 두 친구 모두 잘 풀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각자 문제를 내고 해결해보는 함께 쑥쑥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지금까지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배워보았는데 우리가 곱셈 공식이 어느 경우에 유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함께 선생님과 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103 곱하기 97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103 곱하기 97의 문제는 곱셈 공식 몇 번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종원이가 얘기해 주는데 종원이가 선생님 곱셈 공식 3번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었어요. 종원이가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선생님, A를 100으로 보고 B를 3으로 본 다음에 곱셈 공식 2번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103은 100과 3을 더한 거고 97은 100에서 3을 뺀 거니까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0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뺀 것이 되어서 답은 9991입니다 라고 종원이가 발표해 주었어요.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곱하는 것보다 곱셈 공식을 생각해서 종원이가 풀어준 것처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든별로 다시 한번 협력해서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문제를 내면 저희가 문제 냈어요 하고 선생님한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알려주고 우리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뒤에 오모듬이 선생님, 저희 모듬이 문제 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모듬의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오모듬이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한번 98의 제곱을 구해보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라고 해주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98의 제곱을 어떻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둠별로 협력하면서 다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선생님 해결할 시간 3분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 모둠은 지금 98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에서 직접 곱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종원이가 해결해 주었던 문제에서는 A를 100으로 생각하고 B를 3으로 생각해 주었는데요. 저렇게 10의 거듭 제곱꼴 중에 또는 간단한 수 중에 98에 가까이 있는 수가 있나요? 선생님이 98에 100이 가까워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98을 그렇죠 100에서 2를 뺀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곱셈 공식 1번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잘 해결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모둠별로 문제가 해결된 모둠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모둠도 충분히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약 2분 정도 더 시간 가진 다음에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잘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5모둠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볼까요? 다른 모둠 중에서 발표해줄 모둠. 선생님 여기 이 모둠이 얘기해 줬는데요. 저희 모둠이 한번 발표해 볼게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둠이 5모둠이 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까요? 선생님 저희는 A를 100으로 보고 B를 2로 보았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 1번을 활용해 보았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선생님 98은 100에서 2를 뺀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므로 100의 제곱에서 2배 곱하기 100 곱하기 마이너스 2 또 여기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해준 결과가 되니까 지금 답이 만에서 400을 더하고 4를 더한 값이 되어서 1404가 나옴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오모둠 정답 맞나요? 맞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 이모둠이 오모둠이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선생님이 곱셈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유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기에 곱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적용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렇게 전개하는 것 이외에도 그림을 통해서도 곱셈 공식에 대해 알아보고 또 우리가 직접 문제도 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형성평가 실시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